예, 이 그림을 이제 조금 시간을 줄여서 다시 한번 보면요. 어, 예, 여기서 그 일본 빨간색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이, 이 기대 수명 이런 걸 보면 인간의 아픔, 저는 이제 역사의 아픔이라고 생각되는데 아픔들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일본 빨간색 일본을 보면요. 여기 이렇게 기대명이 거의 20년 이렇게 팍 줄어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20년 이상 일찍 죽었다라고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40년대 중반 후반이니까 태평양 전쟁이겠죠.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그냥 수직 상승해서 꾸준히 이렇게 증가하는 게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요 보라색 요 한국 전쟁 때 또 한 10년 정도 기대명이 줄어든 게 보이고요. 중국도 이제 영어로 하면 Great Chinese Famine이라고 한 3, 4년 동안 기아로 많은 분이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 나타나서 그 이후에 이제 빠르게 증가하는 게 이제 보이고 최근 들어서는 이 증가폭이 조금 완만해졌죠. 이제 그러니까 아, 그 경제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거의 최대한까지 온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비슷하게 이제 요 정도에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80년이 넘어가는 나라들이 많고 중국은 조금 떨어지지만 중국 이게 인구수가 워낙 이 규모에 따른 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나 일본에 비해서 인구가 워낙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해석할 때 약간 고려해야 되는 거고 이제 세계 평균도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를 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구 고령화에 대한 얘기를 이게 사실은 인구 고령화가 대한민국에 닥친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요 그림은 나라별로 여러 나라별로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10%에서 20%로 되는 근데 몇 년 걸렸나는 거를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프랑스의 경우는 이제 145년이 걸렸고요. 그 미국은 75년이 걸렸고요. 뭐 일본이나 중국은 한 25년 정도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는 16년 제일 짧게 걸렸죠.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저는 그 비유적으로 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한 얘기인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제 선배가 계신데 제 선배가 16년 나이가 많은 선배가 계세요. 그분하고 이제 이 얘기를 하면 뭐 세대 차이를 조금 느끼겠죠. 요새는 뭐 젊은 분들도 그렇지만 이제 뭐 중학생도 고등학생하고 얘기하면 세대 차이 느낀다는데 10년 차이면 세대 차이를 상당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구적인 구성의 시계로 보면 그것이 프랑스에서 145년 정도 차이가 나는 분하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다 이거죠. 비유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세대 간의 차이라는 게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너무 인구 구조가 그냥 급격하게 변화가 세계적으로도 이런 유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구 사회는 이렇게 천천히 좀 적응하면서 바뀔 수 있는 시간을 가진 데 비해서 동아시아,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시간이 없이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세대 간의 서로에 대한 이해나 이해를 해주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가만 비슷한 정도의 노력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훨씬 더 좀 사회적으로 상황이 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환경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자연적으로 복원되는 성질이 많은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짧은 시간 안에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면 그 자연 복원되는 시간이 쫓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데 이 한중일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이렇게 빠른 변화, 인구를 말고도 다른 거의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업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서구화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서구는 옛날부터 자기네들이 서구니까 그냥 변화하는 건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굉장히 더 훨씬 빠르고 그거에 의한 환경과 사회의 적응이 더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쉽게 개념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연령 부양비라고 요거는 이제 생산 인구 연령의 숫자 분의 65세 이상 인구의 비인데 일본은 상당히 빨리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조금 오다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한 요 그림에 의하면 2040년 정도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더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게 이제 뭐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고 계시지만 이게 보건학적 문제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지금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노인분들은 일단 그 신체적으로 더 약하기 때문에 같은 위험 요인이 오더라도 더 건강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더 건강을 많이 받게 되니까 그것들을 사회적으로 대응하려면 비용도 더 들고 우리가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테고 사실은 그게 일본에서는 이런 것들을 미리 겪었기 때문에 제가 또 재밌게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한중일을 다니다 보면요. 일본 동경 지하철 뭐 무지하게 복잡하죠. 뭐 아직도 지금은 조금 낫긴 하지만 뭐 회사도 막 여러 개 있고 뭐 우리나라 사람이 이해하기엔 좀 중간에 뭐 갈아탈 적에 뭐 표도 바꿔야 되고 막 뭐 최근에는 못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뭐 되게 복잡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서울 지하철은 훨씬 간단하죠. 뭐 중간에 표를 다시 살 일도 없고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먼저 한 나라가 어떻게 했는지 보고 배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지하철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이렇게 그 일본에서 한 것들을 보고 우리는 거기서 나쁜 점들을 고쳐서 우리가 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중국의 새로 만들어진 도시, 뭐 상하이 같은 데 가면은 시스템이 저는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훨씬 더 쉽고, 뭐 중국말은 전혀 못하지만 뭐 별 불편 없이 시내까지 잘 찾아갈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 먼저 문제를 겪은 나라들로부터 그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문제를 대비할 적에 먼저 비슷한 문제를 겪은 나라들의 그 예제를 잘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좀 더 나은 대책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 그림에서 특히 보면 명확하게 보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요 그림만 보면 뭐 2030년 정도에 해당되는데 인구 연령 부양비 이 정도 됐을 때 사회가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것인가는 지금의 일본을 바라보면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